자, 이제 교재는 저희 90페이지 오셔가지고요. 감가상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설명드린 다음에 문제 조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복잡한 방식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감가상각을 구하는지 그 방법을 이제 몇 개 이름이랑 방법을 좀 매치해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감가상각은 저희가 비용을 배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가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어요. X1년 초에. 1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요. 그럼 저희가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하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계가 마지막에 가치가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 같은 거 나중에 5년 쓰고도 기계라는 고철이 남잖아요. 그러면 잔존가치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잔존가치라는 거는요. 제가 이거 내용 연수가 5년짜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계 5년 동안 쓸 건데 5년 뒤에 뭐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저희는 100만 원에 샀지만 나중에 5만 원은 남는 거니까 얼마를 비용 처리해야 되겠어요? 95만 원만 비용 처리해야죠. 왜냐하면 5만 원은 나중에 남는 돈이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마지막에 5만 원 남는 거는 저희가 잔존가치로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는 100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5만 원을 차감한 95만 원을 감가상각합니다. 그거를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해서 제가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은 전체 100만 원 가지고 잔존가치를 빼야 돼요. 그래서 5만 원의 잔존가치를 뺀 95만 원을 저희는 비용 처리할 전체 금액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년간 하면 되죠. 이제 방법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어느 방법을 쓸 거냐 이런 것도 회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어떻게 쓰는지 봐야죠. 매년 같은 만큼만 쓰면 정액법이라는 방식을 쓰면 돼요. 근데 어떤 기계는 초반에 되게 많이 쓰다가 갈수록 적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초반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방식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재 보시면요. 그 90페이지 하단에 취득 원가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내용 연수 몇 년간 쓸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라는 거 보이시죠? 나중에 다 끝나고 났을 때 5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95만 원을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정액법이라는 방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액법은 간단한 거예요. 95만 원을 5년간 똑같이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액법은요. 100만 원에다가 5만 원 빼면 95만 원이죠. 그래서 95만 원이라는 금액을 5년 동안 똑같이 나누게 하는 거예요. 5분의 1씩.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95만 원을 가지고 5년간 처리하겠다. 그럼 저희는 매년 19만 원씩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게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은요.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잔존가치 잘 보시고 그거 뺀 나머지를 내용 연수 동안 똑같이 비용 처리할게요. 그래서 예제 문제도 그런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도 읽어보시면 주대한이라는 회사가 X1년 초에 날짜 보시고요. 비품을 10만 원에 사와요. 근데 5년이라고 써 있고요. 잔존 가치는 취득 원가의 10%래요. 그리고 3년간의 감가상각비를 각각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매년 비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은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10만 원에 사왔다고 이걸 다 왕창 비용 처리하지 않죠? 나중에 돈 남잖아요 좀. 그래서 기계장치가 얼마 남느냐 봤더니 10%가 남는데요. 그럼 10,000원 남는 거죠 뭐. 이거는 빼고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9만 원을 가지고 저희는 몇 년 동안 쓴다. 5년 동안 쓸 거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9만 원을 가지고 5로 나누라는 소리니까요. 금액은 매년 18,000원씩 비용 처리가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감가상각하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10만 원에서 만 원 뺀 거를 5년 동안 균등하게 18,000원씩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용은 매년 18,000원씩 처리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감가상각비 18,000원으로 비용 처리했죠. 근데 걔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거든요. 우선 저희가 회계 처리할 때 18,000원이라는 비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18,000원 처리하는 건데 여기에 기계장치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사온 값이 10만 원이죠. 근데 봐보세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회사가 10만 원짜리 기계장치에서 18,000원을 뺐어요.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을 가지고 18,000원 빼보시면은 82,000원. 지금 1년 동안 감가상각했더니 기계장치가 82,000원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도 있어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요, 처음에 사온 기계장치는 10만 원짜리였는데요.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는 8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생긴 금액을 이렇게 감가상각으로 생긴 누계액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10만 원 밑에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표시로 18,000원을 표시하는 방식도 있어요. 뭐가 더 나아요? 저희는 귀찮긴 하죠. 이렇게 하면 귀찮아요. 또 감가상각 누계액을 또 써야 되니까. 그런데 재무제표는요. 쓰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이거 재무제표를 주주채권자님이 이용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뭐가 더 나아요? 이 82,000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계가 원래 82,000원짜리였던 거야. 감가가 돼서 82,000원인 거야.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덜하죠. 그래서 저희는 애석하게도 이런 방식을 택해요. 그래가지고 기계장치는 항상 요 밑에 이렇게 감누라고 하는 똘마니 친구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18,000원씩 계속 넣어요. 자, 보세요. 그럼 X1년도 이렇게 됐거든요. X2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X2년도 12월 말이 돼도요. 기계장치는 10만 원짜리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을 모아놓은 거예요. 벌써 첫 해에 18,000원, 이번에 또 18,000원이었죠. 그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겠어요? 벌써 두 번이나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18,000원씩 두 번이나 비용 처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18,000원 곱하기 2를 해서 지금은 36,000원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유는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좀 다른 거예요. 비용은 딱 그 해에 처리되는 비용만 물어보는 건데 누계액은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현재는 장부 금액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2년도에는요. 36,000원을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장부에는 64,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름 좀 보세요. 감가상각 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비용은 18,000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계는 이걸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요렇게 표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름 조금 체크해 두세요. 자, 그래서 정액법은 이렇게 감가상각 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잘 이해하시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뒷장 넘겨보시면 정율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조금 특이한 방식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요것만 바꿀 거거든요. 자, 정률법은요, 그 시험 문제에서 요게 가장 포인트예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앞에서 정액법은 여기 100에서 5만 원을 뺀 95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 비를 구했거든요. 근데 정률법은 식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얘는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정률이라는 거를 곱해요. 이 정률은 문제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정률을 구하시려면 공학용 계산기 필요해요. 저희 공학용 계산기는 필요 없죠. 그래서 정률이라는 건 문제에서 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정률을 곱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기계장치 가장 기초인 X1년도에는 100만 원짜리로 기재해 놨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곱해요.
아까는 95를 쓰라고 했는데 이유는 다 있어요. 궁금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왜 쟤는 100이고 쟤는 95입니까? 나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률 안에 잔존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다가 잔존 가치가 들어가 있는데 또 빼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유는 모르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 기초 장부 금액이라는 100을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정률은 예를 들어서 40%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40% 곱해서 40만 원이 감가상각비예요 라고 하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을 쓰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문제에다가 별표를 크게 하실 거예요. 정률법은요, 매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유가 거의 동일해서 얘는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좀 풀어볼게요. 자, 계산식을 잘 떠올려 보시고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정률을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제 문제에다가 별표하시라고 했죠. 대한이란 회사가 X1년 초에 비품을 10만 원 주고 사고요. 내용연수 5년,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10%래요. 밑줄은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률은 3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3년간의 감가상각비를 한번 각각 구해볼게요. 첫 해 보시죠. X1년도는요. 기초 장부 금액은 처음에 저희가 10만 원 주고 사왔으니까 기계장치를 기초에 10만 원이라고 써놨겠죠. 아직은 감가상각을 한 번도 하기 전이니까 기초에 10만 원 써놨을 거고요. 여기다가 30%를 곱합니다. 이게 X1년도의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3만 원을 감가상각을 했을 거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X1년도 12월 말이 되면요. 기계 장치는 10만 원짜리고 저희 아까 감가상각을 어디 모은다고 했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곳에 모으죠. 여기에서 3만 원 이렇게 뺍니다. 그럼 이렇게 차감된 결과가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연도 X2년도에는요. 기초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X1년도 말이 다음 연도 초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요. 7만 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매번 요 놈을 물어보는 겁니다. X2년도 감비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기초 장부 금액을 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30%는 안 바꿔요. 이렇게 해서 초반에 가장 비용을 많이 처리하겠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10만 원이 가장 크잖아요. 갈수록 줄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2만 1,000원이 돼요. 두 번째 연도가 감비가 좀 더 줄죠. 그리고 X2년도 되면 이제 또 장부에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기계장치가 10만 원이고요. 이제 감가상각 누계, 저희가 줄여서 흔히 감누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여기 얼마 들어와 있을까요? 3만 원에 2만 1,000원 보태서 5만 1,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장부 금액은 4만 9천 원이 돼요. 그래서 X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기초의 금액이 4만 9천 원이 장부 금액이죠. 4만 9천 원에다가 30%를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에 감가상각이 가장 많고요. 갈수록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정률이라서 이 친구는 단독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요거 제일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풀었겠죠. 예, 거의 뭐 시험 문제는 이제 뭐 더 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많이 풀었으니까 매번 정률 나오면 물어보는 게 왜 X2년도예요. 그래서 미리 이게 나오겠지라고 예측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X2년도는 별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4,700원까지. 이렇게 흘러가서 감가상각이 되는 것을 정률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초 장부 금액을 쓴다라는 거 좀 포인트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률은요 단독 문제 대비하셔야 돼요. 정률은 그래서 이렇게 X2년도에 감가상각 비는 얼마니라고 물어봐도요 정률은 첫 해부터 하셔야죠.
그래야지 각각 기초 금액을 계속 따라가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첫 해부터 구해서 내려오시고 두 번째 구해서 내려가시고 이렇게 감가상각 B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 갈게요. 연수합계법. 자, 이 방식은요. 제가 실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기업 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거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연수합계법 쓰는 기업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실무에서는 거의 안 써요. 근데 시험에서는 진짜로 매년 물어봐요. 이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시험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방식인데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실무하는 사람 아니시죠? 네, 실무하는 사람 몰라도 돼요. 근데 저희는 시험 보는 사람이니까 시험 보는 사람은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별표 엉망게 하시고 연수합계법은 시험에서 왜 물어보는지가 있어요. 저희 시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떨어뜨려라고 해도 합격하시는 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솔직히 좀 시험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다 붙이고 싶으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떨어뜨려서 최소의 그 인원만 가지고 2차 또는 뭐 이렇게 넘기셔야 되는 거니까 시험은 떨어뜨리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합계법이 실수가 있으면 답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연수합계법을 만날 일이 가장 높아요. 지금 설명드렸던 방식 중에서. 그래서 연수합계법은요. 이름이 특이하거든요. 쟤는 되게 특이한 방식이에요. 자, 뭐가 자꾸 특이하다고 하냐면 이름에 연수합계라고 쓰여 있죠. 요거를 풀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 연수 합계. 그래서 감가상각할 때 내용 연수 합계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내용 연수 합계냐? 봐보세요. 5년이죠, 내용 연수. 근데 이 내용 연수는요. 5년 내용 연수와 4년, 3년, 2년, 1년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용 연수가 5년이란 얘기는 1, 2, 3, 4, 5로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죄다 합산한 거를 내용 연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가지고 감가상각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정액법은 그냥 5분의 1을 했죠.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용 연수 합이라는 것이 다 더해보면 15거든요. 분모를 내용 연수 합계를 쓰고요. 위에는 자녀 내용 연수를 써요. 자, 보세요. 제가 X1년도라고 해볼게요. X1년도에요. 감가상각 B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뒤에 들어갈 분자 분모만 좀 볼게요. 얘는 여기다가 15를 쓰겠다는 거예요. 내용연수 합계를 쓰겠대요. 그리고 첫 해는 아직 내용연수가 5년 남았죠. 시간이 지나야 점점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해는 5로 쓰고요. 첫 해 기준으로 아직 내용연수 5년 남았으니까 X2년도는 어떻게 할까요? D만 바꿔볼 거예요. 15는 바뀌지 않아요. 합이 바뀌지는 않죠. 근데 이제는 몇 년 차? 4년 남았어요. 15분의 4를 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질문으로 X2년도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15분의 4를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실수가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 그러면 X3년도는요. 여기다가 15분의 3을 써야죠. 뭐.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계속 연수를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앞에다가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이 친구는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래요. 그래서 저희 요 문제로 풀어보면 100만 원에서 잔존가 5만 원을 뺀 거. 얘도 똑같아요. 100만 원에서 5만 원 뺀 거. 여기도 100만 원에서 5만 원 뺀 것까지는 같은데 뒤를 이렇게 바꾸어서 15분의 5, 4, 3, 2, 1로 내려가는 거예요. 특이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연수합계법을 만날 일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각각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연습만 충분히 되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충분한 연습이 안 되면 시험장에서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이 왜 빈출되는지는 얘기 드렸으니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93페이지에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X1년 초에 비품을 10만 원 주고 사왔다.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10%다. 연수학회법으로 3년간의 감가상각비를 한번 구해봐라. 자, 그럼 한번 또 대입을 해서 넣어 볼게요. 자, 저희가 10만 원짜리 기계장치인데요. 잔존 가치가 취득원가의 10%라고 했으니까 10,000원은 빼고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합이래요. 5년이면 5, 4, 3, 2를 더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내용연수가 5년 아니면 4년으로 출제가 되는데 4년이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시험 문제로 내용연수가 4년짜리가 나오면 연수학계법은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시면 돼요. 4, 3, 2. 그러면 10이겠죠, 10. 그래서 밑에다가 내용연수의 합계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15분의 아직 5년 남았죠. 5. X2년도는요.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빼고 15라는 분모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 5년이잖아요. 그 합이 15라는 거니까 4로 내려가고요. 여기는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빼고 이제는 15분의 3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요. 초반에 가장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겠죠. 가장 크잖아요. 15분의 5가 가장 크고 갈수록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것을 연수합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거의 정액법이랑 연수합계법이 가장 빈출이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순으로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에는 생산량 비례법도 있지만 이건 안 나옵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계산 문제로는 거의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직접 만나보게 되실 파트는 정액법, 연수합계법, 그리고 정률법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빈출되는 감가상각 방법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게 조금 빠르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직접 많이 풀어보시라라고 하는 얘기니까 특히나 정률법 같은 경우는 기초 장부금액 가지고 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연수는 이렇게 15분에 5, 4, 3, 2를 쓴다라는 거 이렇게 좀 각각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감가상각도 다양한 방법 중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에서 지금 감가상각은 나옵니다. 한 문제인지 두 문제인지가 중요한 거지 안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세 개의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겠고요. 교재 93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에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보이시죠? 앞서서 우리 감가상각은 어떻게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옆에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X1년도 12월 말이다. 요 연수학계법을 쓰는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9만 원에 15분의 5를 해보면 3만 원을 감가상각했겠죠. 그래서 기계장치는 10만 원짜리인데 바로 7만 원이라고 보여주지 않고요. 이렇게 7만 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다 합산시킨 거를 누계액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3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요 두 번째 거랑 합쳐져 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시할 때는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계정을 써서 재무상태표에 보여줍니다. 다 읽어볼게요. 그럼. 유형자에 대해서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비가 결정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쓴다. 감가상각비는 포괄손익계산상의 단기 비용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렇게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장부금액을 7만 원으로 설명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방식이라는 거 공감하셨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좀 귀찮더라도 이용자의 편의를 더 도모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낫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감가상각 방법 3개 말씀드렸고요. 안 들어보고 오신 거랑 들어보신 거랑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시험에서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험 진도는 기초에서는 요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뒷장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름 정도만 간단하게 읽어보고 끝낼 거예요. 거기 챕터 8번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설명은 다시 드릴 거예요. 기본번 가서 이름에 보시면 무형이라고 쓰여 있죠. 앞에서는 유형,
이번에는 무형. 기업들은요, 형체가 없는 자산도 있어요. 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이런 거 눈에 보이세요? 특허권이 눈에 보여요? 그럼 이건 귀신 보는 거랑 똑같죠. 특허권은 그냥 권리지 눈에 건물처럼 형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무형 자산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름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뒷장의 9장에서는요. 부채라고 해가지고 빚 얘기를 할 건데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빚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챕터의 그 105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자산, 부채, 자본의 이름 정도 한번 리마인드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욕심을 가능한 한 버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오실 거는 분계와 전기 그리고 시산표가 뭔지랑 이름 정도 한번 읽어봤다. 들어봤다. 이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따라오는 과정상에서 그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만 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요거를 적어도 한 4-5번을 더 반복하게 되실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범위까지만 기초에서 잘 대비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과정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본에서 모두 다 다룰 거기 때문에 복습만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죠. 여기까지 해서 기초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